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정말로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넘어갈 유능한 리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능함과 복수심만으로 우리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이번 3월 9일 우리 국민들의 삶과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무능한 복수자들의 복수의 혈전의 장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사는 유능한 후보,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정과 불안, 합리와 불합리, 정상과 비정상, 사실과 거짓이 격돌했습니다. 11일 열린 2차 대선 후보 사자TV 토론은 암기력 좋은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가 1차 토론 패배의 서력을 작심한 듯 외워온 내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갖은 허위 가짜 질문 공세를 펼쳐댔는데요. 어디서 찌라시만 잔뜩 모아 암기해온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허위 사실을 남발했습니다. 특히 1차 토론회에서 사실로 확인된 내용마저도 끝까지 거짓이라는 주장을 펴기까지 했는데요. 우격다짐이 그의 철학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 토론을 보는 내내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윤석열을 절대 찍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는데요. 토론 내내 질문을 하는 다른 후보를 비난하며 잘못 알고 있는 거라는 황당한 대응과 오만불손한 고자세의 태도가 기고만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그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의 답변은 모두 사실과 먼 변명과 핑계로 일관됐고 이대로 쭉 뭉개고 우기면 대통령이 될 거라는 환상 속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번 선거에 지면 다시 또 대한민국은 어둠의 5년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현재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이 토론을 보면서 두려움마저 느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에게 반드시 투표해야 합니다. 전혀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감사원에서 수차례 감사를 해서 문제가 없고 공개 경쟁 시험으로 뽑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공익 환수를 설계했고 국민의힘은 배임을 설계한 겁니다. 그쪽이 부정부패를 설계한 거죠. 경찰에서 3년 6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고발해가지고 몇 차례 수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금 추적 다 했어요. 자금 추적을 문제가 뭐랍니까? 자금 추적을 경찰이 다 했다고요. 주가 조작 같은 건 피해자가 수천 수만 명이 발생하는데 이건 공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점을 한번 설명해 봐 주시죠. 변명의 여지가 없이 제 불찰이고 제가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니까 다시 5월 달 이후로는 뭐 거래하지 않았다는데 그 후에 막 거래를 수없이 했다는 수십억 수십 차례 거래가 있다는 얘기. 경선 당시에도 계좌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한 방역 성과를 내온 것은 사실입니다. 6차례에 걸쳐서 정부에 아주 간곡히 청원을 했는데 다 무시됐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 안철수의 제언을 듣지 않았던 게 실패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안정적인 토론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어떠한 질문이 와도 거침이 없는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반면 눈에 거슬릴 정도로 불편했던 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오지랖이었는데요. 지지율 0.4%의 후보가 토론의 진행을 방해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는데 동분서주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마나한 질문 공세를 펼치며 보는 내내 짜증을 유발했는데요. 정의당의 미래 없음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는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없는 근자감으로 무장한 채 나타나 거들먹거리며 다른 후보들의 질문 내용을 지적하며 우기기, 조롱하기, 투덜대기로 전형적인 취조하는 검사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의 모습을 본 국민들은 모두 느낀 바가 컸을 겁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틈새 시장을 노려가며 과거에 비해 많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며 평타를 유지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코로나 사태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황당 발언에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 후보는 청년정책 주제의 첫 번째 주제 토론에서
이 후보를 겨냥해 성남시 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임대주택 비율이 줄어든 것을 거론하며 이 후보의 대선 공약과 너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후임 시장이 있었을 때 벌어진 일인데 객관적,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동일한 수준이 공급됐다고 반박했는데요. 윤 후보는 성남시 채용비리와 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및 두산건설 특혜 의혹까지 거론하며 확인도 안 된 허위 가짜 뉴스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이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윤 후보가 하면 기업 유치고 제가 하면 특혜냐, 검사가 왜 그러나 사실관계를 이야기해야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오히려 제가 이 지점에서 한번 지적을 하자면 지금 부인께서 지금 도이치모터스 이거 지금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다는 말이 많은데 후보님 얼마 전에 그 5월 달 이후로는 뭐 거래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 후에 거래를 수없이 했다는 수십억 수십 차례 거래가 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같은 건 피해자가 수천 수만 명이 발생하는데 이건 공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점 한번 설명해 봐 주시죠. 계속 그런 얘기 하실 건지. 뭐 검찰에서 한 2년 이상을 관련되는 뭐 기자와 관계자들 뭐 별건을 거듭해 가면서 조사를 했고 우리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그 대장동 그 게이트에 비해서 그 작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검찰에서 연인원을 더 많이 투입해서 했고 아직까지 뭐 무슨 문제점이 드러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5월까지 2010년 5월까지나 했다고 하는 것은 재작년에 그 유출된 그 첩보에 등장하는 인물과의 거래가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고 벌써 제가 경선 당시에도 계좌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 후보는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꺼내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는 얼마 전 5월 이후로 거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후 거래가 수십 차례 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고 그러자 윤 후보는 검찰에서 관계자들을 별건의 별건으로 해서 조사를 했고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에 비해 작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인원을 많이 투자해서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심 후보가 가세하면서 배우자 논쟁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심 후보는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는 주식 양도세를 없애서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분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중대범죄 의혹에 떳떳하지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양두구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의혹을 겨냥해 배우자 의전 문제는 사생활이 아니다. 이 후보의 자격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이 후보는 제가 엄격히 관리하지 못한 것이니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맞물려 문재인 정부 방역에 대한 평가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안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이 후보는 부족한 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봐서 성공적으로 잘 버텨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안 후보는 한마디로 말해 저 안철수의 제언을 듣지 않은 게 실패 원인이라고 혹평했는데요. 윤 후보도 주먹구구식 비과학적인 방역으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피해를 봤다고 비판했습니다. 심 후보 역시 국민이 패닉 상태인데 여러 대책이 발표됐지만 미흡하다고 말했는데요. 만약에 코로나 방역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게 맞겠죠. 당연히 검사시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신천지가 코로나 방역을 방해했을 때 분명히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는데 복지부 의견을 들어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건진법상과 무슨 법상과 하는 사람이 이만희를 건들면 영매라서 당신한테 피해가 갑니다 라는 말을 듣고 압수수색을 포기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갔어요.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어떤 분이 양심선언을 했는데 우리 교주께서 우리 윤석열 후보 덕분에 살았으니까 빚 갚아야 된다. 자, 빨리 다 입당해가지고 경선 도와주라 그랬다는 양심선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진짜로 압수수색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아주 보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그러니까 좀 같은데 돌아가면서 합시다. 근거 없는 이런 네거티브 가지고 말씀을 막 하십니다. 코로나 관련 논쟁은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공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후보는 법무부 장관이 지시했는데 윤 후보는 복지부 의견을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며 건진 법사인가 무슨 법사가 이만희를 건드리면 영매라서 당신에게 피해가 간다는 말을 듣고 압수수색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윤 후보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라고 말씀을 막 하신다며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는 완전히 쇼다. 압수수색 지시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한 것으로 기자들이 다 그때 웃었다고 맞받았습니다. 우선은 저는 윤석열 후보님의 이런 발언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든지 이 대립을 격화시키려는 의지가 읽어지는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전쟁에서 이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싸우지 않아도 될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 상대가 현실적으로 있는데 거기다가 선제 타격하겠다. 이런 소리에서 군사긴장 도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는 최소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우리 윤석열 후보님 명색이 법률가신데 허위 주장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어떻게 거짓말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할 수 있나 의심스러운데 첫째, 제가 핵 인정하자고 한 얘기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삼축체제 필요 없다 얘기한 일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스냅백 미리 제재 완화해 준 다음에 나중에 돌려준다가 아니고 단계적 동시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어기면 자동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지 선 제재 해제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세 번째, 전자권 회수 빨리 해야 된다 라고 했지 조건 필요 없이 한다는 얘기 한 일이 없어요. 어떻게 얘기한 네 가지가 다 거짓말입니까?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해 이 후보는 사실상 종전 사태가 맞다고, 윤 후보는 이런 상황을 사실상 종전이라고 우긴다면 전쟁 억제를 약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는데요. 윤 후보는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삼축체제가 필요 없고 스냅백, 일명 조건부 제재 완화라고 해서 제재를 풀어주고 나중에 핵 필요시 그때 가서 제재하자든지라며 이 후보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는 명색이 법률가이신데 허위 주장을 너무 많이 한다며 삼축체제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다. 스냅백은 미리 제재 완화를 해준 다음에 나중에 돌려준다는 게 아니고 단계적 동시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어기면 자동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이 후보는 군사잡지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 중 하나가 윤 후보라고 하는 것을 보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윤 후보는 그 저자는 국제정치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반박했는데요.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과 관련해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불이익한 시설을 지방에 배치하면 안 된다며 구체적으로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중국어선 격침 발언과 관련해 안 후보에게 우리가 미국의 사드를 사서 배치하는 것과 중국어선을 격침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대중관계에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느냐고 물었는데요. 이도 윤 후보의 무지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이 후보가 주장한 격침은 배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기한다는 의미인 거죠. 격침이 아니라 폐기입니다. 이번 2차 토론회에서도 여실히 확인한 건 이 불안하고 위험한 인물을 절대 뽑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자칫하면 한반도가 전쟁의 경량 속으로 빠져들지도 모릅니다.